지난 2023년 9개 기업이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회사 IMS 모빌리티에 18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184억 원을 투자받은 IMS 모빌리티는 자사 주식을 가진 10여 곳 가운데 김예성 씨의 아내 회사가 보유한 주식만 46억 원에 사줬습니다.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에 IMS 측은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주식 매각 의사를 타진했으나 다른 주주들은 할인율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해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취재 결과 2023년 3월 기준 IMS 측이 기존 주주 가운데 주식을 팔 생각이 있는지 타진해봤다고 밝혔던 회사는 기업은행과 김예성 씨 아내 회사 단 2곳. 그런데 기업은행은 IMS 모빌리티로부터 주식을 팔라는 어떠한 제안도 받은 적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애초부터 김예성 씨 아내 회사 주식만 콕 집어서 사준 겁니다. 가격도 시세보다 비싸게 사준 걸로 드러났습니다. IMS 모빌리티 주식 시세가 2달여 전보다 약 10% 떨어졌는데도 김 씨 아내 회사가 보유한 IMS 주식은 그대로 유지시켜서 46억 원에 사준 겁니다. 신주의 가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주는 그 가치를 계속 유지한 채로 특혜를 주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죠. 김예성 씨는 과거 검찰 수사를 받을 때 김건희 여사가 저에게 좋은 말도 많이 해줘서 멘토처럼 생각했고 서울대 대학원에 같이 입학해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과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동기라고 밝힌 한 제보자는 취재진에게 김예성 씨가 김건희 여사를 누나라고 불렀고 김 여사의 과제를 대신 해주기도 했을 만큼 매우 가까운 관계로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집사 특혜의 증거와 김건희와 김예성 두 사람의 끈끈했던 과거 행적을 오늘 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자세히 보도합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였던 2023년 6월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중소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국내 유명 기업들이 사모펀드를 통해 18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로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던 때였습니다. 순자산보다 부채가 3배 많은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도 한국증권금융을 비롯해 HS효성, 신한은행, 카카오모빌리티 등 9개 기업이 자금을 넣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사모펀드를 통해 IMS 모빌리티에 30억 원을 투자한 신한은행 내부 자료와 회의록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투자를 심의한 부서 6곳 중 4곳이 투자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차입금 규모가 크고 신용 등급이 좋지 않다. 초기 매출 및 수익성이 미흡하다. 재무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평가였습니다. 세부 평가에서도 수익성이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며 사업성을 C-로 평가했습니다. 가장 좋은 평가 점수를 받은 항목 중 하나는 IMS 모빌리티 대표 조모 씨에 대한 기업가로서의 평가였습니다. IMS 대표 조모 씨는 2003년부터 9년 동안 신한은행에서 근무했고 김예성 씨와 함께 신한자산운용에서 일하며 서로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결국 투자는 승인됐습니다. 신한은행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있었고 또 협의 자체가 3차례 정도 무산되는 등 사실 불가능한 그런 펀딩이었다고 보여지는데 투자였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힘에 의해서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투자가 이루어졌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건 투자금 184억 가운데 46억 원이 김예성 씨의 아내가 유일한 이사로 있는 회사로 흘러갔다는 점입니다. IMS 모빌리티의 기존 주식을 갖고 있던 개인 또는 회사는 모두 10여 곳. 그런데 184억 원을 투자받은 IMS 모빌리티는 이 10여 곳의 주주 가운데 콕 집어서 김예성 씨 아내 회사가 보유한 주식만 46억 원이나 들여서 사줬습니다. 김예성 씨 측이 앉아서 46억 원을 번 셈입니다.
김여성 씨처럼 자기가 가진 구주를 이 투자를 기화로 해서 다 팔고 나갔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사람에게만 엑시트할 기회를 준 거죠. 김예성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에 IMS 측은 스트레이트에 보낸 답변서에서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주식 매각 의사를 타진했으나 다른 주주들은 할인율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말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2023년 3월 실제 주식 매각을 타진했다는 주주는 기업은행과 김예성 아내 회사 이렇게 두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기업은행은 IMS 모빌리티로부터 주식을 팔라는 그 어떤 제안도 받은 적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업은행은 매각 제안을 받은 적 없으니 매각 철회 의사를 밝힌 적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또 하나의 특혜성 조치를 확인했습니다. IMS 모빌리티가 김예성 씨 아내 회사의 주식을 46억 원에 매입할 당시 IMS의 주식 가치는 2달여 전보다 10%가량 떨어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런데도 김 씨 아내 회사 소유의 IMS 지분만큼은 떨어지기 전 가격 그대로 쳐서 사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김예성 씨 측의 지분만 사주기로 했고 게다가 그것도 시세평가액보다 더 비싸게 사준 걸로 해석됩니다. 신주의 가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주는 그 가치를 계속 유지한 채로 특혜를 주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IBK가 소유하는 구주를 팔아줄 생각은 없었다. 즉 김혜성 이노베스트 코리아만을 위한 그런 펀딩이었다. 김 씨 아내 회사의 주소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공유 오피스 형태의 소규모 사무실로 몇몇 다른 회사 직원들은 있었지만 이노베스트 직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노베스트 코리아라는 데 있나요 혹시? 저희 입주업체긴 한데요. 네네. 자리에 안 계세요? 근데 저희는 대표님 한 분 본 적은 없어요. 스트레이트는 기업들의 자금을 모아 IMS 모빌리티에 투자한 사모펀드 대표 민모 씨를 찾아가 만났습니다. 민 대표는 투자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김예성 씨가 관여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23년 저희 투자할 때 한 번 연락한 적 있어요. 저희가 돈 모으기가 너무 어려워서 투자자 좀 소개해달라고. 사모펀드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은 IMS 모빌리티의 조모 대표 역시 김예성 씨와 친분이 두텁습니다. 조 대표는 스트레이트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김예성 씨를 통해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강직한 검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6년 김예성 씨를 통해 윤석열 검사에게 자신의 결혼식 주례를 부탁했고 실제 주례를 맡아줬다고 했습니다. 이런 친분이 있던 상황에서 조 씨의 IMS 모빌리티는 윤석열 검사가 참여했던 국정농단 특검팀의 관용 차량 공급 계약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투자에 그 어떠한 외부도 개입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투자 기업들 상당수가 당시 정권의 눈치를 볼 이유가 있었다는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받았고 당시 키움증권 김익래 회장은 주가 조작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HS 효성은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세금 탈루 등 의혹들이 불거진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너가 야 여기 좀 투자 좀 해. 그럼 사실 밑에서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투자 제안서 뭐 이런 거 그럴듯하게 만들어내고 그런 거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김 여사의 집사라는 김예성 씨에게 특혜나 다름없는 투자가 이뤄진 이유는 뭔지, 기업들이 투자한 184억 원은 현재 어디로 가 있는지, 그리고 경제공동체의 실체가 드러날지 특검이 내릴 결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